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을 더 올려줄 더 리프트 의원의 강동재 원장입니다. 이번에 제주시 연동에 리프팅 전문 클리닉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울세라, 인모드, 올리지오 등과 같은 리프팅 레이저들과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과 같은 리프팅 시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주차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약 60여 대 가량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은 전화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프팅 관련해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앞서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더 리프트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리프트에서 만나요. 이미 가만히 있어도 굵게 생겨버린 주름들은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짠 하고 펴지진 않기 때문에 오늘 보톡스 맞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우선 보톡스는 시술 직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약 3, 4일 정도 지나면 보톡스 맞은 근육 부위가 조금 무겁거나 욱신욱신하는 느낌이 좀 들면서 조금 거북한 느낌이 드실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니까요. 초기에 불편한 느낌 드시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열에 약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이 피부 온도나 체온을 급격히 올리는 행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술, 담배는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치료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톡스 시술 후에 멍 안 들게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멍을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멍이 안 드는 건 모세혈관을 피해서 시술을 하는 건데 조그마한 멍이 드는 경우에는 수일 내 또는 1, 2주 내에는 다 없어지니까요.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다 쫙 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미 가만히 있어도 굵게 생겨버린 주름들은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짠 하고 펴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조금 낮추시고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아주 기초적인 시술이면서 가장 가성비 좋은 시술인데요. 조금 더 알고 맞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더 리프트 의원의 강봉재였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지금 들어와서 많은 고객분들에게 시술을 해드렸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있는 아주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장비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제주에는 지금 저희 병원밖에 없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광학 장비를 국산 버전으로 만들어낸 장비고요. 제일 깊은 층에 들어가는 1063 파장은 근막이나 진피층 안쪽을 타이트닝 시켜주고요.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808은 콜라겐 합성에 많이 기여를 해주고 가장 표면으로 나오는 755나노미터 파장은 피부를 브라이트닝 시켜줄 수 있는 미백 작용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초음파나 고주파 계열의 레이저보다 훨씬 통증이 적고요. 붉은증이 생긴다거나 붓기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마취 연고나 마취 크림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지금 들어와서 많은 고객분들에게 시술을 해드렸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즉각적인 브라이트닝 효과를 포함해서 리프팅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장비입니다. 이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초음파 립이나 고주파 장비들과 병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울세라와 묶는다거나 인모드랑 묶는다거나 올리지오랑 묶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장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에는 지금 저희 병원밖에 없고 추후에 많이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트리니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장비와 내용으로 만나요.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린 퀄리티의 차이는 저는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톡스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오늘 꼭 중요한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필러는 얼굴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얼굴에 넣는 모든 재료는 다 필러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필러는 대부분 다 그 HA 필러라고 해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 3, 4일 정도는 얼굴이 좀 딱딱하고 이물감이 있고 통증도 약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게 한 1, 2주 지나면서 내 얼굴에 자리가 잡히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실 거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나시면 내가 여기 시술을 받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내 살과 어우러져서 잘 퍼지기 때문에 그런 어색한 느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해결이 되실 수 있어요. 필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거의 99% 이상 쓰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맞다면 히알라제라는 성분에 의해서 몇 시간 이내에 거의 대부분 녹고 하루 이틀 내에는 다 사라지게 마련인데, 그 히알라제라고 하는 약에 의해서 약간 붓기가 발생하는 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붓기가 며칠 정도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99% 이상 녹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필러의 유지기간은 필러의 성분이나 제품 또는 필러의 위치,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약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위치나 성분이나 모양에 따라서 2, 3년 이상 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국산 필러와 수입 필러의 퀄리티의 차이는 저는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필러는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어떤 필러는 좀 딱딱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필러를 선택하는지는 사실은 시술하는 원장님의 어떤 노하우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원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필러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주 정도는 내 얼굴에 자리 잡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꼭 술, 담배나 과도한 운동 같은 거 또는 얼굴로 무리하게 만진다거나 이런 건 주의해 주시고 꼭 상의 받으셔서 예뻐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프팅 삼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모드는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한 대신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오늘 인모드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주의사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모드는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한 대신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미니 FX를 할 때 음압이 걸리면서 고주파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음압 때문에 피부에 조금 멍이 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는 제 얼굴에 해봤을 때 한 3, 4일 정도 멍이 조금 지속됐던 것 같고, 좀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그래서 멍이 2주 정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면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시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모드는 보통 포마와 미니 FX를 대부분 동시에 시술을 받으시는데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고주파가 피부 안쪽에 침투가 되고 FX에서 나오는 이 지방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가 직후에 지방세포가 사멸됐다고 해도 몸 안에 흡수되면서 라인이 정리되는 데는 약 한 3,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모드는 약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연속으로 시술을 받으시면 1회 시술을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기간도 오래 가고 유지 기간도 오래 가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받기보다는 한번 하셨을 때 약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연속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누적 효과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술 받으시면 한 6개월 이상은 탄력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안은 가능하신데요, 이 인모드를 통해서 피부 온도를 어느 정도 심부 온도를 높여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신다거나 또는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 당일이나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정도는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화장은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에 있는 피멍이라든지 이런 열이 조금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화장 정도, 기초 화장 정도만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잘만 받으시면 이 턱살이나 이중턱제가 아주 좋은 레이저이기 때문에 꼭 안전하게 충분한 샷으로 충분한 효과 보실 수 있게 시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프팅 삼촌이었습니다. 이 잼버라는 시럽 이용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볼륨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잼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모노실부터 캐번, 그 다음에 코에 넣는 실,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리프팅하는 뭐 민트실, RG실 같은 코그실, 여러 가지 실이 있는데, 이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 리프팅이 실을 얼굴에 넣어서 이렇게 걸어주는 실의 형태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얼굴을 당겨주는 리프팅의 효과보다는 볼륨을 만들어주는 볼륨밍이 더 메인이 되는 실이에요. 저희 병원에 시그니처처럼 있는 애플 앞볼 리프팅을 잼버로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앞볼 꺼짐이 많이 있으신 분들에게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넣어드린다거나, 또는 이렇게 팔자주름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팔자주름에 평행하게 넣어드리거나, 또는 수직으로 이렇게 눌러서 팔자주름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사실 뭐 눈썹부터 시작해서 눈밑, 앞볼, 팔자, 마리오네트, 옆볼, 뭐 대부분에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약간의 이물감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앞볼이라든지 이런 부위는 표정을 짓거나 이렇게 움직이시면 약간 좀 처음에는 좀 거북한 느낌이나 약간의 이물감이 한 3, 4일 정도는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정상적인 거고, 이후에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시면서 크게 불편하신 건 없으실 거고, 대부분의 뭐 바늘로 하는 시술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멍이 든다거나 소량의 출혈이 있다거나 붓기가 생긴다거나 할 수 있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필러가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또는 필러 사용량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잼버라는 실을 이용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볼륨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시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프팅 삼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무라이 눈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보톡스를 완벽하게 부셔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본 보톡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 얼굴의 반을 이렇게 한번, 기본 편은 이쪽에, 심화 편은 이쪽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턱 보톡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턱 보톡스는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 어금니를 이제 주로 많이 턱 보톡스를 맞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좀 더 갸름한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치과적인 이유로 이갈이가 심하시다거나 뭐 안면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은 턱 보톡스를 맞게 되고요. 여기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 볼페임입니다. 볼페임은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 얼굴에 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 요렇게, 원래 이제 지방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여기 볼펜이 있으신데 턱 보톡스를 맞음으로 해서 이 선이 이렇게 이어져서 얼굴이 조금 더 얼굴이 쑥 꺼져 보이는 느낌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볼살이 없으신 분들은 꼭 보톡스를 맞기 전에 보톡스 맞는 위치를 조정해서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마, 미간, 눈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마 근육은 일단 우리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이마 근육은 실제로 위로 이렇게 솟아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인상을 쓸 때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켜두면서 근육이 이렇게 아래 위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마 보톡스를 맞으시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눈이 무거워졌다라는 말씀인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말을 할 때 또는 눈을 뜰 때 이렇게 이마 근육을 써가면서 표정을 짓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에 의해서 이마 근육이 마비가 되면 평소에 본인이 쓰던 근육을 못 쓰게 되니까 눈 뜨는 힘이 좀 약해졌다는 느낌 드셔서 억지로 이렇게 뭔가를 붙이고 있는 느낌으로 이마가 무겁게 느껴져요. 이런 인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마 보톡스를 처음 맞는 분들에게 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이런 보톡스를 맞으시고 이런 무거움이 한 3, 4주 이상 지속이 되신다면, 다음에 보톡스를 맞을 때 꼭 의사 선생님에게 있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위치를 좀 조절하거나 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째는
반대로 보톡스를 맞았는데 여기 눈썹만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무라이 눈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보톡스가 이마 근육에 여러 군데 작용을 하다가 이제 이쪽 근육을 잡아주는 부위가 조금 도달이 못한 경우에는 다른 근육은 잡혀 있는데 얘만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눈을 이렇게 뜨면 여기가 갈매기처럼 위에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부분만 리터치를 다시 해주시면 금방 교정할 수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만약에 표정을 짓지 않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내천자가 있으시다면 단순히 보톡스만으로 이 주름이 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톡스를 맞아서 예방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미간 보톡스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기 보톡스 맞는 부위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으실 수 있는 부위고 그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면서 출혈과 통증이 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 드물지만 이 미간 보톡스가 그 눈둘레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이제 눈 뜨는 게 좀 불편해지시거나 하는 현상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가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눈가 보톡스를 설명드리려면 일단 눈둘레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눈둘레근은 우리 눈 주변에 이렇게 요게 눈둘레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웃음을 치거나 인상을 쓰게 되면 이 근육들도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마 근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마 근육이 위로 올라가지만 주름은 가로로 지는 것처럼 이 눈둘레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 수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주름은 이런 식으로 생기죠. 이런 식으로 눈가에 주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눈가 보톡스는 이런 부위에 주로 보톡스를 맞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맞는 가장 기본적인 보톡스에 관한 얘기고요. 2부에서는 이런 곳도 보톡스를 맞는다고? 특수 부위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웃는 모습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보톡스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자, 2부에서는 특수 부위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콧볼에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코 전체적인 모양은 괜찮은데 여기 이제 코의 날개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 퍼져 있거나 또는 말씀하실 때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게 좀 심하신 분들은 여기에도 보톡스를 이렇게 놔드리면 여기 콧볼이 터지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조금 밑에서 봤을 때나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등변 삼각형처럼 코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콧볼 보톡스의 가장 큰 단점, 매우 아프다는 거. 자갈턱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갈턱 보톡스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부에 잔 주름처럼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이 생기면서 마치 자갈턱이라고도 하고 호두 모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턱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게 구겨지는 걸 말씀드립니다. 꽉 다물게 되시면 아랫입술이 보여지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자갈턱 보톡스를 맞으시면 아랫입술이 보여지는 부위가 조금 더 넓어져서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턱 모양도 매끄러워지고 입술도 조금 더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갈턱 보톡스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입꼬리 보톡스. 이 입꼬리에도 보톡스를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되냐면요. 조커는 좀 심하고 이렇게 웃는 얼굴을 좀 하기 위해서 울상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입꼬리 보톡스를 맞아주면 이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마치 줄다리기를 하다가 한쪽이 줄을 탁 놓게 되면 한쪽이 쑥 하고 딸려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근육이 힘이 빠짐으로 해서 여기의 근육이 조금 더 이렇게 텐션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입술 필러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입꼬리 보톡스를 주로 같이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여기 있는 근육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근육,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이 잘못 침범된 경우에는 입이 약간 삐뚤게 보일 수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효과 좋은 보톡스입니다. 잇몸 보톡스입니다. 팔자 보톡스라고도 하고 거미 스마일이라고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웃을 때 윗입술에 잇몸이 좀 많이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윗입술 콧방울 울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웃을 때 이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잇몸이 올라가는 여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예전에 웃을 때 이렇게 되시던 분들도 여기가 마비됐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겠죠. 웃는 모습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보톡스도 있습니다. 여기 침샘 보톡스인데요. 여기 턱 근육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중이 갑자기 느셨거나 식사를 폭식을 하시거나 과음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턱 근육 뒤로, 여기 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이 커져 있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냥 살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귀미셈이라고 하는 침샘이 비대해졌을 수 있습니다. 침샘이 비대해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침샘이 위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굴이 입체적으로 좀 더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턱 근육도 작아지고 침샘 부위도 작아지면 얼굴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윗입술에 자글자글한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주름에 대한 보톡스인데요. 아까 눈 근육도 마찬가지지만 입 주위 둘레에 근육이 있는데 그 눈이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이런 잔주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위에 주름 라인을 따라서 여기 이런 데 보톡스를 정말 얇게 놔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톡스는 너무 깊게 들어간 경우에 아까 전에 아랫입술에서처럼 주변에 있는 근육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면 입이 좀 삐뚤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얇게 조심해서 놔줘야 되고요. 주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입 주변에 지방도 많이 빠져 있고 피부 얇으신 분들이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위입니다. 측두근 보톡스입니다. 두개골은 이렇게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 부분을 부채꼴처럼 채우고 있는 측두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측두근은 우리가 어금니를 깍 깨물어 봤을 때 이렇게 이마가 불룩하게 여기가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 머리가 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긴장성 두통 같이 갑자기 두통이 심하게 올 때 여기가 확 쪼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측두근에 보톡스를 맞아주면 두통의 증상도 많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머리 크기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더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보톡스를 좀 더 잘 알고 맞으신다면 두려움 없이 더 잘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 만들어 봤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경고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더 시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막아줬어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트리니티를 돼지고기에 조사를 해서 얼마나 열이 전달되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제주산 오겹살을 이용해서 이 오겹살의 피부에 올리지오를 조사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열이 전달되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윙 소리가 나시는 걸 들으시는 것처럼 올리지오는 피부 표면에 화상을 입지 않게 하는 쿨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샷이 나갈 때마다 샷 전후에 쿨링이 되고 있어서 화상을 입거나 하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샷을 쐈습니다. 돼지고기에 올리지오를 쏴본 거는 처음인데 요거를 하면서 지금 좀 신기한 거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람 얼굴에는 뼈와 피부가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밀리지가 않는데 보시는 두께에 비해서 막 실제 눌렀을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압력이 많이 전달이 안 되니까 중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첫 번째로 좀 신기했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원래 얼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부위를 다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국소적인 부위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올리지오에서 피부 온도가 너무 뜨겁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더 시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막아줬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에너지가 전달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표면을 만져봤을 때 표면이 약간 따뜻하고요, 좀 열기가 좀 느껴지고 응고가 일어나면서 좀 단단해진 느낌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단면을 좀 잘라 보겠습니다. 지금 제 오른손에 있는 부위가 올리지오가 조사된 부위고 왼쪽에 있는 부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위인데요. 일단 제가 지금 육안적으로 느껴지는 차이는 여기는 그냥 좀 뭐랄까 좀 투명한 느낌이고 여기는 조금 으스름하다는 느낌이 살짝 있죠. 느껴지나요? 네네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거는 올리지오의 효과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즉각적으로 진피층에 콜라겐에 열을 줘서 콜라겐을 변성시켜서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콜라겐을 생성하게 해주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부르는 섬유아세포를 또 자극해서 콜라겐의 개수를 또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돼지고기에서는 그 콜라겐이 더 증가하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의 기능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그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압력이 적게 들어갔을 때 화상을 예방해 주는 것과 또 너무 한 곳만 이렇게 시술을 했을 때 열 센서에 의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이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는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고 되게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보다 다른 거에 좀 더 많이 놀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에 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고요. 제가 느낀 바 첫 번째, 압력이 정확하게 눌리는지를 올리지오가 되게 잘 캐치한다. 두 번째, 돼지고기지만
피부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 센서가 작동해서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전하다. 세 번째, 화상을 입을 정도의 열은 전달되지 않고 전체적인 열에 의해서 조금 탱글탱글해진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리프팅 삼촌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그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시기에 그 얼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미용병원 선택하실 때 가성비 있게 눈팅이 안 맞고 좋은 시술 고르실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하는 얘기는 많은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봐주세요. 1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비용입니다. 내 얼굴에 뭐 어떤 시술을 받으시면 당연히 비용이 드시잖아요. 과연 이 시술을 내가 했을 때 1년에 내 얼굴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톡스를 맞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보톡스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맞으시는 게 뭐 이마, 눈가, 눈가 이런 데 또는 턱이잖아요. 뭐 한 번 맞을 때 비용이 뭐 병원마다 다를 거고 어떤 보톡스를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톡스 맞는 주기가 3개월에서 4개월 또는 5개월 정도니까 넉넉하게 1년에 한 3번 정도 맞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는 1년에 내 얼굴에 보톡스로 3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계획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죠? 시술 주기. 두 번째, 시술 주기입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병원에 얼마나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느냐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매주 와서 관리도 받고 레이저도 받고 뭐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상관없는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 1년에 한 번 올 수 있다, 이거를 정해 놓으셔야 선택할 수 있는 시술이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사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울세라, 뭐 써마지, 올리지오 이런 리프팅 레이저들은 사실 가격이 비싼 대신에 자주 오실 필요는 없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부과, 성형외과에 자주 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세 번째. 다운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다운타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운타임이 뭐냐면, 자, 내가 원하는 효과가 여기인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효과가 여기면 시술 직후에 바로 이 효과가 나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인모드가 있겠죠. 인모드 FX로 얼굴을 이렇게 부룩 하게 되면 얼굴에 굉장히 부황 자국 같은 멍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멍을 내가 이뻐지기 위해서 한 거지 멍이 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멍이 빠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3, 4일 정도 가시고 피부가 얇거나 출혈경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다운타임인 거예요. 이거 시술하는데 나 출근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시술이어도 하고 나서 뭐 바늘 자국이 생긴다거나 멍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아셔야 그 시간만큼을 여유를 가지시고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필러는 당일에 바로 효과가 나죠. 필러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넣은 직후에 그만큼의 볼륨감을 내기 때문에 필러는 되게 좋은 시술인데, 반대로 최근에 많이 하는 주베룩이나 울트라콜 같은 시술들은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잖아요. 내 얼굴에다가 콜라겐이 될 씨앗을 넣어주고 그 씨앗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콜라겐을 스스로 채우게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뒤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번 주에 주베룩 시술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시기에 그 얼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래 말했죠 오늘? 눈탱이 안 맞는 거. 눈탱이 안 맞는 눈탱이 눈이 좀 뻑뻑하네요. 미용 병원에 네. 방문할 때 눈탱이. 그쵸. 네, 눈탱이 안 맞는 법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눈이 진짜 뻑뻑하네요. 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픈해서 다른 병원에서 있을 때와 다르게 지금 저 혼자만의 병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유롭게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나? 4학년 때였나? 방학 때였거든요. 방학 때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우리도 이제 스노보드를 한번 타보자. 이제 스노보드를 딱 세팅을 했어요. 제 딴에 운동신경이 좋다고 생각해서 가자마자 까불다가 바로 첫날에 막 빵 하다가 빵 해서 어깨 여기 오른쪽에 해골이 부러졌어요. 첫날에 스노보드 탄 첫날에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와서 해골은 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동대를 팔자붕대라는 걸 하는데 한 달 정도, 한 달 반, 두 달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오른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사도 못 하죠, 화장실도 못 가죠, 샤워도 못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때 당시 갑자기 얼굴이 확 뒤집어졌어요. 얼굴에 진짜 얼굴에 멍게 그 자체였어요. 멍게 그 자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외모, 얼굴 이런 게 사회생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난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누구도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때 이제 피부과나 이런 쪽도 분명히 미용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죠. 제가 이제 저희 병원을 오픈한 지 이제 4개월 조금 넘었는데, 특징이 네이버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장님이 너무 상담을 잘해주세요, 꼼꼼하게 해주세요, 실장님 친절하시고 직원들 친절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사실 이게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일했던 병원에서는 실장님들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시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거의 시술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전에 그 환자분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의사랑 스킵하고 시술에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고객님의 얼굴에 안 맞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이제 타병원에서 그런 고객님들과 이제 시술하고 하면서 이제 했던 이제 일기장 같은 것들 있죠. 매일매일 이런 것들 보이나요? 몇 월 며칠 했던 것들이 막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이 만족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은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은 저랑도 상담을 되게 오래 하시고, 그렇게 상담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분은 어떤 성향이시겠다, 이분은 뭘 원하시겠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무턱대고 시술이 들어갔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대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저희 병원에 울세라도 있고 올리지오도 있고 인모드도 있고 트리니티도 있지만, 울세라만 해서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권해드릴 때 이것도 좋으시겠지만 이거에 요거까지 더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이제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돈을 더 벌려고 요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말 아니고, 모든 시술의 꽃은 보톡스다. 보톡스라고 말씀 많이 하고, 딴 거 하기 싫으시면 보톡스만 맞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의사인 저도 사실 남자이다 보니 미에 관심이 없을 때, 지금보다 훨씬 없을 때는 한들 뭐 하겠나 싶고, 괜히 막 남자가 어디 가서 막 이런 거 찌르고 왔다 그러면 창피하고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얼굴에 이제 웬만한 시술은 다 받아도 보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정말 살짝만 손봐도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얼굴이었다라는 걸 인지해야죠. 비포 애프터 사진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분들은 더더욱 잘 모르시고, 아셔도 그냥 유명한 레이저 위주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리프팅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실리프팅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는데, 얼만큼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잘하느냐가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술하고 나서 좀 아쉽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해도 본인은 되게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가 봤을 때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하셨지만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말씀을 나누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래 저희 병원에 오실 그 고객님들은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1년 뒤에 보실 때는 아마 저희 병원 너무 바빠서 못 뵐 수도 있는데,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그렇지만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의 주제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분과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되게 많다. 그리고 그게 확실히 만족도는 올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시술뿐만 아니라 시술 전, 그리고 시술할 때, 시술 후,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이제 좀 잘 말씀드리고, 그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한테 내가 뭔가 도움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아요. 남이 내가 뭘 해줘서 아픈 게 안 아파지고, 뭘 고민했던 게 해결되고, 그게 지금도 저는 제일 좋아요. 그게 의사의 가장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하고, 물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가 뭘 해줬을 때 되게 기뻐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일 하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프팅 삼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연예인의 동창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연예인 동창회 이렇게 치면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친구였는데 갑자기 선생님과 제자가 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연예인과 일반인들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연예인의 동창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예인과 나는 뭐가 다를까요? 자, 1번. 몸바탕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막 전국에서 막 얼굴 조그맣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잘생긴 분들이 연예인을 하시니까 실물로 보면 정말 다 잘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디 사우나를 갔을 때 되게 유명한 연예인을 한 2분 정도 실제로 이제 활탁 벗은 채로 본 적이 있는데 같은 남자가 봐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두 번째, 연예인은 젊게 삽니다.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 의상, 치아 다 교정을 받고 관리를 받고 화면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화면에 많이 나오다 보면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조명을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더 멋있게 잘 나오는지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비교해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 당연히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반인이고 다 오징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연예인 친구랑 나랑 동창회에 갔는데 내가 선생님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선생님은 되지 말자. 연예인은 아니어도 그 중간 어딘가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을 빼시는 거죠. 체중 관리가 1번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모든 부가적인 시술, 뭐 보톡스 이런 것보다 체중이 10kg가 빠지면 이런 애들 다 압살이거든요. 인터넷에 BMI라고 쳐보시면 키와 몸무게를 쳐서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내가 BMI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나옵니다. BMI가 23점 얼마, 24점 얼마 요 정도만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그 이하로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예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유니클로를 가십시오. 무난한 청바지, 그리고 제일 무난한 티셔츠, 제일 무난한 후드티, 그리고 제일 무난한 운동화 이런 거 착용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무난하세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장인어른이 옷을 좀 잘 입으시는 편이시거든요. 주말에 쉬실 때는 청바지, 후드티 같은 거 입고 나이가 60, 70 넘어가셔도 그런 깔끔한 옷 입고 다니시면 오히려 더 그게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3개월에 한 번은 파마를 하세요. 여러분 헤어치 아시죠? 머리 옆으로 이렇게 뻗어있는 헤어치. 저도 완전 직무인데 저는 한 2달, 3달에 한 번씩은 다운펌을 해요. 다운펌을 해서 옆머리를 이렇게 좀 눌러주는 효과를 주는데 사람의 헤어도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자기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로 계속 스타일링을 꾸준히 하시고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한 3달에 한 번 미용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탈모 치료는 조기에 하자. 수많은 탈모인이 있죠. 특히 남자분들은 호르몬에 의한 탈모가 많이 생기잖아요. M자형 탈모부터. 탈모가 진행되면 확실히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초기에 탈모가 진행된다 싶으시면 최근에는 좋은 약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거든요. 조기에 병원 가셔서 탈모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이랑 동창회 가서 선생님 소리 안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젊게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 난 어차피 아저씨야. 그래, 난 어차피 아줌마야. 난 어차피 배 나왔어. 어차피 늙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그래, 어차피 한 번 사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리해서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젊게, 조금이라도 활력 있게 살자 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연예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활력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좀 더 젊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프팅 삼촌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니 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니 팔자는 과연 어떤 팔자인지, 내 팔자는 과연 무슨 팔자일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는 저는 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팔자는 여기 코 옆에 여기 이 부분이 쑥 꺼진 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팔자는 꺼진 팔자다. 뭐 코가 아주 높으시다거나 또는 여기가 쑥 꺼졌다거나 또는 여기 볼살이 많으신 경우는 여기가 쑥 꺼져 있어요. 꺼진 부분을 채워야 해결되는 팔자고요. 그나마 해결하기 쉬운 팔자예요. 왜냐면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면 되니까. 채워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지방 이식부터
보형물을 이제 넣는 수술, 그리고 이제 필러, 그다음에 뭐 엘란세, 뭐 주베루, 여러 가지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물론 실도 넣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무난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필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꺼진 팔자를 채웠을 때는 이 코 옆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시술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에 혈관이 막혀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숙련한 선생님이랑 시술 진료를 하신다면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팔자는 꺼진 팔자고 가장 해결하기 쉽다. 두 번째 팔자입니다. 두 번째 팔자는 길어진 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표정을 이렇게 많이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접히는 분들은 여기 끝에부터 팔자가 이렇게 길어져 내려오거든요. 팔자를 아예 없애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어색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어진 팔자는 크게 욕심을 안 내시는 게 좋고, 길어진 팔자는 이 길어진 부위를 짧게 해주는데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필러겠죠. 단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짓는다거나 움직였을 때 이 필러가 딱 여기에만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표정을 가만히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갔겠지만 표정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필러가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거나 또 뭉쳐있다거나 이러면서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어진 팔자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잼버 같은 실을 이용해서 팔자를 좀 끊어줍니다. 여기 윗입술이 있죠. 윗입술이랑 여기 팔자가 있는 사이가 경계가 져 있잖아요. 이 경계가 바로 팔자 주름이 되는 건데, 이 경계에 보이는 이 단차를 여기 보이는 이제 잼버 같은 실로 평평하게 좀 이제 끼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차를 좀 맞춰주는 시술을 하다 보면 이 팔자가 조금 옅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처진 팔자예요. 눌려진 팔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을 잡아주는 유지인대나 근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처지게 되죠. 그러면 팔자가 뭘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진 볼살, 처진 심술보에 의해서 팔자주름도 생기고 마리오네트 주름도 생깁니다. 이렇게 처진 팔자는 이 처져 있는 이 볼살과 심술보를 거꾸로 이렇게 당겨주면 이 팔자는 저절로 펴지거든요. 이 팔자가 가장 어렵고, 이 팔자에 손을 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처져 있는 볼살과 앞볼과 심술보를 원래대로 이렇게 당겨주는 시술을 해야 돼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울세라 그리고 실리프팅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심술보와 앞볼이 이제 잡아주는 유지인대나 근막 같은 게 늘어진 경우에는 울세라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줘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술을 해준다거나, 조금 이제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길다란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얼굴을 이렇게 잡아 당겨준다거나, 또는 여기 팔자에 있는 이 앞볼만 너무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앞볼만 이 짧은 실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당겨주는 방법도 있어요. 팔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 팔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젊은 분도 오시지만 40대 이후에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팔자더라고요. 그 다음이 요 입가 마리오네트 주름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보다 그 해결책이 조금 다르고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리프팅 삼촌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이번 주에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바로 다음날 저랑 아주 친한 형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제가 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주일만 굶어서 살을 좀 빼보자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까먹고 저녁마다 치맥 먹고 양갈비 먹고 양꼬치 먹고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트루티와 올리지오 조합으로 결혼식을 앞두고 조금 얼굴을 좀 만져볼 건데요. 셀프 시술하는 영상 잘 봐주세요. 방금 1500샷 정도를 쐈고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쪽만, 여기만 지금 1500샷을 쐈는데 좌우 차이가 좀 있죠? 여기 이렇게 올라붙은 느낌? 방금 크리에틴 한 3000샷 정도 쐈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사실 응급처치로는 충분한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레이저 중에 하나죠. 올리지오를 한번 시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취 연고는 전혀 안 발랐고요. 지금 300샷을 제 오른쪽 뺨에 했고요. 생각보다는 열감이나 붉은기는 저는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한 300샷 정도 하시면 얼굴에 사우나 갔다 오신 것처럼 뽀득뽀득해지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생각보다는 붉어지진 않았고, 자,
반대쪽에도 마저 시술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얼굴이 아주 뜨겁네요. 네,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미간 보톡스를 안 맞은 지 좀 됐더니 여기 보시면 동상이 막 찌푸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간 보톡스까지 맞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고요. 네, 결론적으로 내일 결혼식, 제 결혼식은 아니고 친구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실패한 급하게 응급처치로 트리니티, 올리지오, 미간 보톡스까지 맞는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리프팅 삼촌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자,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세라와 실 리프팅 중에 과연 뭐가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실 리프팅에 쓰이는 실, 여기 보이는 요거는 울세라 팁을 모형으로 만든 건데 이 두 개를 많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장단점과 어떤 분들에게 어떤 시술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세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이프라고 부르는 이 고강도 집속 초음파가 얼굴에 열을 만들어내는 열점을 찍어서 근막이라든지 지방층이라든지 피부 진피 표면이라든지 각각 층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4.5라고 써있죠. 들어가는 깊이를 나누어서 열점을 만들고 처져 있는 얼굴을 이렇게 근막을 잡아 당긴다거나 지방이 많은 부분은 지방을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시술하는 게 울세라입니다. 딥시 기능이라고 해서 환자 얼굴이 실시간으로 초음파로 표시가 되고 그거를 시술하는 시술자가 환자 얼굴에다가 접촉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층과 깊이를 보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여타 장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아무래도 한 샷 한 샷 시술하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도 단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장비에 비해서 울세라가 통증이 조금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시술을 해보면 3.0 팁은 사실 크게 별로 아프진 않아요. 4.5 팁이 아무래도 이런 턱 라인에 들어갔을 때 뼈와 좀 가까이 들어가면서 찌릿찌릿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단계, 3단계로 통증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사나 시술을 이용했을 때 특별히 통증 때문에 울세라를 못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달,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질의 변성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까지 유지가 되는 장비입니다. 추천해드리는 경우는 어느 정도 얼굴에 볼륨이 좀 있고 약간의 처짐이 있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얼굴에 볼꺼짐이 너무 심하시다거나 얼굴에 살이 너무 없으신 경우는 울세라를 단독으로 시술해서 리프팅 되는 효과를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너무 없다 보면 우리 얼굴이 좀 꺼져 보이고 아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울세라 단독 시술을 저는 권하진 않고요. 볼류밍을 할 수 있는 필러나 주베룩 볼륨, 잼버 같은 작은 실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꺼진 부분을 볼륨을 같이 하시는 게 저는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 리프팅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요런 거를 이용해서 얼굴에 이제 실을 넣는 건데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서 얼굴을 당겨주는 시술이 실 리프팅인데 사실은 실 리프팅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정말 작은 모노실부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볼류밍을 할 수 있는 볼륨 잼버 같은 실, 코그가 달려있는 이런 코그실, 그리고 콘이 달려있는 실루엣 소프트. 실 리프팅은 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실 리프팅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셔도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민트라는 실은 회사 이름이에요. 그 안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당겨주는 실은 코그실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에 비해서 굉장히 정반대 개념이에요. 울세라가 오늘 시술하신다고 해서 오늘 얼굴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실 리프팅은 오늘 시술하시면 오늘 얼굴이 이렇게 컨트롤링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시술할 때 국소마취나 그리고 약간의 출혈, 붓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부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얼굴에 이제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이 전혀 없진 않고요. 이렇게 얼굴에 들어간 실이 내 얼굴에 적응을 하고 이물감이 사라지는 데는 2주, 길게 가시는 분은 한 3, 4주 정도는 약간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 리프팅을 추천해 드리는 경우는 얼굴이 무겁고 두껍지 않으신 분,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졌을 때 자연스럽게 얼굴이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얼굴에 안면 거상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라인 따라서 유착이 좀 많이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실 리프팅 할 때 아무래도 실이 그 길을 좀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안면 거상 수술을 하셨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내 얼굴은 무조건 팽팽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진 않고요. 수술을 하셨더라도 주름이 생긴다거나 처짐이 생기시는 경우는 울세라로 보완을 한다거나 필리프팅으로 좀 보완을 한다거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 나오셔서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울세라가 좋아요, 실리프팅이 좋아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본인 얼굴을 좀 자세히 관찰하고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가지시고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리프팅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프팅 상술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가성비 시술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되게 많은 여러가지 고민으로 피부과나 미용병원에 많이 내원하시거든요. 기미, 색소, 얼굴의 처짐, 볼륨, 되게 많은 고민으로 여러가지 시술을 하시지만 사실 남자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병원에 잘 내원하지 않으세요. 가성비 좋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로 남들이랑 확 차이 날 수 있는 시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턱 보톡스입니다. 올타임 레전드. 모든 남자분께 턱 보톡스를 1번으로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여자분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볼꺼짐이 좀 많이 심하게 있다거나 근육이 너무 작은 경우에 겨우겨우 이 턱 근육으로 이 볼륨감을 유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쉐입을 만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사실 그런 경우는 잘 드무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턱 근육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턱 보톡스로 인해서 턱 근육이 조금 이제 작아지면 이 샤프한 턱 라인을 만들기가 좋거든요. 물론 턱 보톡스 같은 경우에 유지 기간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3개월, 어떤 분들은 한 4, 5개월 이상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1년에 한 3번, 뭐 많으면 4번, 평균 한 2-3번 정도만 챙겨서 맞아주셔도 이 턱 라인이라든지 얼굴 크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늘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턱 보톡스입니다. 두 번째 시술은 바로 제모입니다. 제모는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시술이죠. 정말 예쁘게 수염을 기르셨다면 너무 멋있겠죠. 노홍철 씨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대부분 사실 수염을 그렇게 멋있게 기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수염을 길렀을 때 더럽게 나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 안 씻었니? 뭐 이게 무슨 일이 있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염 라인이 예쁘게 이제 나시는 분이 아니라면 두 번째로 제모를 추천드리는데요. 레이저 제모는 한 번 시술로 얼굴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모발이 굵으시거나 피부가 검으시거나 피부가 좀 남성적인 분일수록 시술할 때 통증이 좀 많이 심해요. 제모는 저도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 이렇게 오징어처럼 막 이렇게 꼬이는 느낌? 한 달 간격으로 보통 제모는 뭐 짧으면 5회, 길면 10회, 15회, 20회까지 하실 수 있고 제모를 하면 할수록 이제 모발이 좀 가늘어지거나 툭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깨끗해질 수 있고요. 레이저 제모를 하면 전기 면도기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날 면도기를 쓰시게 될 때 이제 아무래도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럼 이제 모낭염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레이저 제모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고요, 인모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포마라고 하는 기계와 FX라고 하는 기계가 대부분 같이 동시에 받는 게 이제 인모드를 시술 받으시는 건데 얼굴에 이렇게 음압으로 걸어서 고주파가 나가서 피부 진피에 열을 만들고 탄력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전압이 나가면서 전기에서 지방세포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중턱이나 심부볼이 좋아지는 기술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포마도 굉장히 좋은 시술이거든요. 고주파가 얼굴 라인을 이렇게 진학하면서 피부 진피 온도를 이제 42도 정도 올리는 시술인데 포마를 스킵하시는 경우도 간혹 계시긴 해요. 근데 실제로 단순히 FX만 받았을 때보다 포마를 같이 받았을 때가 사실 훨씬 더 쫀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탄력적인 느낌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멍이 드는 게 싫고 너무 과하게 얼굴에 뭐 지방이 제거되는 거 원치 않으시고 볼륨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사실 포마만 하셔도 아주 좋은 시술이에요. 포마만 단독으로 하신다면 뭐 2주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 라인이 많이 탄력이 생기시거든요. 남성분들은 특히나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피부 두께가 좀 두꺼우신 편이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로 시술을 해도 덜 아파하시더라고요. 미니 FX만 하지 마시고 포마도 꼭 같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가장 좋은 시술 첫 번째 턱보톡스 1년에 2번 또는 3번이라도 꼭 챙겨봤자. 두 번째 레이저 제모 하시고 나셨을 때 균일해지고 깔끔해지는 효과는 꼭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인모드 FX도 좋지만 포마도 꼭 같이 해줘서 그 탄력과 지방을 꼭 정리해주는 효과를 같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위 5% 제가 꼭 보장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이 3가지만 잘 챙겨서 하셔도 멋진 남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리프팅
리프팅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옆에 있는 가장 초음파 리프팅 장비에서 유명한 울세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울세라만 단독으로 했을 때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시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프팅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될 텐데요. 그 외에 얼굴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타이트닝도 있을 것이고, 그 얼굴 곡선을 좀 다듬어주는 뭐 컨투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전체를 조금 좋게 해주는 뭐 리주비네이션이라든지, 이런 되게 좀 어려운 말은 많은데, 이제 얼굴에 내가 좀 탄력이 생기고 이렇게 얼굴이 좀 당겨 올라가는 거를 총칭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뭐 임신이나 출산, 육아라는 엄청난 그 생애 큰 이벤트를 겪고 나시면 늙은 것 같아요, 갑자기 피부가 탄력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몸에 기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뭐 40대 중반, 작년이랑 올해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육안적으로 드러날 때는 앞볼, 팔자 부분이 이렇게 쭉 처지는 느낌, 입가 옆에가 처지면서 여기서 선이 생기는 이 마리오네트 라인이 생기는 심부볼 라인. 그래서 나는 리프팅이 필요하다 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마주했을 때 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할 수 있는 수술까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굴을 조금 절개를 해서 살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면 거상 수술이 되는 거죠. 60대 전후에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 전 단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실 리프팅이라는 게 있어요. 실에 가시가 달려 있거든요. 얼굴을 그 가시로 잡아 당기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놓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 리프팅이 모든 분에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도 효과가 좀 미미하고 또 굉장히 빨리 이렇게 떨어져서 한두 달 만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정말 여러 종류의 실리프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호불호가 좀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옆에 있는 이 울세라가 바로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죠. 초음파 열을 이용해서 초음파 프로브를 이런 숫자에 맞게 내 얼굴에 있는 피부층에 이 초음파 에너지를 얼굴에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초음파 에너지가 얼굴에 열점을 만들어서 찍혀져 있는 열점에서 얼굴이 그래서 수축을 일으키니까 올라가는 거죠. 울세라는 2009년도에 처음 런칭이 됐고 14년, 15년 정도 시간이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울세라 말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 슈링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링크는 이제 울세라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국산 기술에 응용을 해서 만들어낸 국내산 장비이고, 울세라뿐만 아니라 슈링크, 리프테라, 더블로, 브이로, 뭐 리니어펌, 리니어즈에서 뭐 쭉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울세라와 가장 차별점을 보이는 거는 딥시 기능이라고 해서 초음파 프로브를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면 화면에 이제 내 피부의 실시간 두께와 타겟이 초음파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표시가 되는 초음파를 제가 타겟을 보면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 울세라가 다른 장비에 비해서 시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통증도 심하고 가격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울세라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울세라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울세라는 어떻게 보면 빼기를 하는 장비예요. 여러분들 울세라 하고 나서 얼굴에 살쪘다 들어보신 적은 잘 없죠. 울세라와 병행했을 때 훌륭한 시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89년도에 처음 나온 약물이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턱보톡스 한 대 맞는데 뭐 보통 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만, 처음 보톡스가 출시됐을 때는 무려 100만원, 50만원 뭐 이렇게 시술가가 비쌌던 시술이거든요. 울세라를 하실 때 턱 라인이 너무 좀 과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근육층에 작용하는 보톡스를 맞아주고 같이 잡아주는 이 턱 라인 스킨 보톡스를 또 같이 해주면 아마 효과는 더 좋으실 거예요. 다음은 필러고요. 울세라를 하는데 필러를 한다?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볼이 너무 꺼져 있고 팔자가 너무 꺼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얼굴이 좀 울퉁불퉁해 보이고 퀭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꺼져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채워줘야 볼륨이 매끄러워지는 효과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필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를 같이 하시는 분도 많긴 하거든요. 콜라겐 부스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컬트라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1년도에 국내에 런칭이 됐더라고요. PLLA라고 하는 젖산 물질을 얼굴에 넣어줘서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하고 얼굴에 살이 좀 차오르는,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낸다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스컬트라고요. 이제 뭐 수화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입자가 크다 보니까 결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1999년도에 나온 게 주베룩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볼륨밍을 위해서 하는 거는 주베룩 볼륨, 피부 표면에 어떤 결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일반 주베룩이 있는데, 볼륨밍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베룩 볼륨과 같은 시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3회에 거쳐서 이제 한 달씩 이렇게 여러 번 했을 때 차오르는 효과가 있고, 이제 서서히 좋아진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필러가 됐든 주베룩 볼륨 같은 물질이 됐든 울세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거부감만 가지지 마시고, 볼륨밍을 어느 정도 해주셨을 때 매끄러워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리쥬란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리쥬란 힐러부터 시작해서 리쥬란 아이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나온 거는 리쥬란 HB라고 해서 물광 성분이랑 마취 성분이 좀 섞여 있어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 리쥬란까지 출시를 했고, 저희 병원도 리쥬란 HB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시는 김에 좀 통증이 좀 있는 시술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보통 리쥬란이라든지 해서 피부 표면의 어떤 텍스처나 퀄리티를 좀 높이는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상하네, 나는 울세라 하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써마지입니다. 울써마지. 울세라와 써마지를 같이 시술하는 게 유명하죠. 울세라는 저희가 얼굴이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초음파 리프팅 장비라면, 써마지는 진피층의 열을 좀 벌키하게 막 이렇게 주는 거죠. 써마지의 고주파 계열은 뜨거운 인두로 제 얼굴을 이렇게 막 지지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피부가 너무 얇으시다거나 잔주름이 많으시다거나 피부의 탄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내 얼굴이 굳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얼굴 자체가 이렇게 좀 매끈하고 탄력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고주파 계열의 레이저는 단독으로 시술했을 때, 시술하고 한 달 지나면서 뭔가 탄력이 생기고, 세수할 때나 샤워할 때 만졌을 때 얼굴에 좀 결이 좋아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써마지나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레이저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 얼굴에 적금을 넣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써마지나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레이저들은 5년 뒤, 10년 뒤에 내 얼굴을 위해서 적금을 넣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울세라와 써마지 또는 울세라와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시술을 같이 해줬을 때 타겟하는 층이 다르니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리프팅이라는 거는 그냥 편하게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상 수술이 있다. 실을 통해서 얼굴 당기는 실 리프팅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초음파 리프팅 중에서는 울세라가 있고, 울세라와 더불어서 보톡스, 필러, 주베룩, 리쥬란, 써마지와 같은 시술을 병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안티에이징 시술들은 10년 뒤, 5년 뒤에 나에게 하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리프팅 삼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드라마를 보다 너무 깜짝 놀라서 저의 깜짝 놀란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TVN에서 지금 방영 중인 마에스트라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1회를 조금 봤거든요. 여자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와, 이영애 배우님이 원래 예쁘신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실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배우님이 몇 살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1971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나이로 52세. 52세의 여자 배우가 완벽하실 수 있을까? 저도 지금 말이 막 더듬는데요.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이제 1994년도에 산소 같은 여자라는 CF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셨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 미모의 정점을 달렸겠죠. 그리고 보통 20대 중반까지 얼굴에 콜라겐이 가장 많이 분포를 했다가 20대 중반, 후반 넘었으면서 이제 1년에 1%씩 감소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산소 같은 여자 시절에는 당연히 예쁘셨던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나서 2003년에 전국을 휩쓸었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셨고, 그때 당시도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30대 초반이셨어요. 거의 뭐 20대 초반 같은 그런 외모로 연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해진 게 2005년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로 굉장히 이미지 탈바꿈을 하시게 됩니다. 약간 여자 지휘자가 기존에 있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바꾸면서 겪는 갈등, 이런 거다 보니 이미지상 날카롭고 표독스럽고 예민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시기 위해서 최소한 한 5kg, 5kg에서 한 7, 8kg 정도는 살을 좀 많이 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깜짝 놀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감량을 정말 적절히 샤프하게 잘 하셨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코가 오똑하고 날카로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코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설마 뭐 코에 수술적인 방법 뭘 하셨나? 정말 여러 각도로 사진을 돌려보고 영상을 보고 해서 보니 약간의 매부리가 있으신 걸 봤을 때 저는 원래 저렇게 예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마가 너무 예쁘세요. 대장금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20년이 흐르셨잖아요. 20년이 흐르셨으면 몸 안에 있는 지방도 분명히 분해가 되면서 빠지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심부골이 늘어나거나 팔자가 좀 잡히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마련인데, 일단 이마의 볼륨이 너무 적당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마 필러라고 하면 이마를 이렇게 빵빵하게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최근에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우면서 코와 이마 라인이 그냥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시술이 최신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영애 씨는 이마가 참 적당하게 예쁘시다. 얼굴에 볼륨이 있어야 될 부분과 볼륨이 없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팔자를 좀 봤는데 꺼진 팔자도 거의 없으시고 이렇게 길어진 팔자도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노아이에서 제일 많이 보이시는 게 첫 번째가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눌려서 생기는 팔자주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심부골이 눌리면서 생기는 마리오한테 주름인데, 이 심부골 라인은 조금은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조금. 2003년에 그 대장금에서도 선이 조금 보이세요. 지금 제가 시술을 하면서 같은 나이대 환자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결국은 더하기 빼기거든요. 더하기는 볼륨이 있어야 될 곳에 볼륨을 넣는 게 더하기고요. 빼기는 없어야 될 곳이 없는 게 빼기거든요. 그래서 더하기는 필러나 주베룩 볼륨 같은 애들로 적당한 커브를 만들어주는 게 더하기 시술이 될 것 같고요. 빼기는 적당한 주름 보톡스나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레이저로 탄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시술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인위적인 어떤 수술이나 그런 걸 하진 않으신 것 같고, 정말 꾸준히 관리를 너무 잘 하시고 체중 변화가 있으셨겠지만 처짐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보이셔서 리스펙! 여러분들도 조금씩 관리하면 5년, 10년 지켜낼 수 있다가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얼굴에 환웅성 여드름이 확 올라오고, 이런 보여지는 피부 질환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피부 증상이 있다면 피부과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나의 멘탈이나 스트레스 케어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스트레스가 뭔가요? 의학적으로는 결국 스트레스라는 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이거든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그런 외부 자극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 몸이 자극을 받으면 결국은 내 몸에 있는 부신해라는 장기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단기적으로 우리 몸에 나와서 내 몸에 긴장 반응을 유발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그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질병에 굉장히 취약해지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의외로 피부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단순히 화장품 때문인가? 내가 무슨 땀을 많이 흘렸나?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요새 좀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코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나? 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 오른손잡이니까 볼펜으로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많이 긁고 이랬었거든요. 머리에 딱지도 좀 안고 피도 좀 나고 두피에서 가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바로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었던 거죠. 지루성 두피염은 머릿속에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깨끗하지 않은 이런 손으로 머리를 긁다 보면 피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내 몸에 피지 분비가 많아진 상황을 유발했지 않나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대학교 공과 1학년 때 의과대학생들은 방학이 되게 짧거든요. 친구들이랑 스노보드를 타려고 이제 계획을 다 했었어요. 처음 간 첫날 넘어지면서 여기 오른쪽 쇄골뼈가 부러지게 됐어요.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얼굴에 환웅성 여드름이 확 올라온 거예요. 이런 보여지는 피부 질환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드름이 확 올라올 수가 있구나. 물론 제가 그 시기에 잘 씻지도 못했고요. 방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활동량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런 외부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이나 중요한 시험을 쳐야 되는 취준생분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이게 단순히 피부 문제만 해결해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군대 시절로 돌아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군의관을 갔다 왔고요. 그 전에 훈련소에서 약 2달 가까이 훈련을 좀 받았었어요. 제 머리에 이렇게 100원짜리 땜빵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원형 탈모인데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때도 한번 느꼈죠. 아, 내가 군 복무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구나 라는 걸 그걸 통해서 느꼈어요. 원형 탈모뿐만 아니라 남성형 탈모 이런 경우에도 코티솔 레벨이 올라가면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도 많이 증가하고 DHT라고 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과 안드로겐 수용체가 결합해서 탈모를 유발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많죠. 원형 탈모의 경우 대부분 뭐 수개월에서 1년 내로 대부분은 다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겪어보진 않았지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많이 들어보셨죠?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이제 수두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빨갛게 띠를 이루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가렵다기보다는 마늘을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많아서 이제 많이 힘들어들 하시죠. 면역력과 연관이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고 피부 증상으로 나타났던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질병 하나하나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멘탈, 스트레스, 수면, 식습관, 대인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본인만의 긍정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화이팅 할게요. 자, 오늘 리프팅 3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이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효소 주사에 의해서 바로 녹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드릴 주제는 딱 필러 1cc만 가지고 내 얼굴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입술 필러. 입술은 아주 많은 혈관들로 이루어진 스폰지 같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입술에 시술할 수 있는 건 히알루론산 필러 말고는 대체할 만한 시술이 없어요. 제가 시술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필러 1cc 정도로 윗입술, 아랫입술, 입꼬리 이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입술 필러는 제가 해봤을 때 좀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마취용으로 바르시겠지만 입 안쪽이나 바깥쪽에 신경 마취도 같이 하고요. 왜냐면 아랫입술 같은 경우는 볼륨 위주로 이제 시술하다 보니까 통증이 그렇게 크진 않으신데 윗입술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턱끝 필러인데요. 사실 턱끝 필러는 모든 환자를 다 1cc로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하악이 뒤로 후퇴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앞쪽으로 이렇게 필러를 넣어서 빼드려야 되는데 1cc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요. 턱끝뿐만 아니라 이런 옆 라인도 같이 꺼지신 분들은 당연히 1cc로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얼굴 쉐입이 부드럽게 떨어지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평평하게 떨어지셔서 얼굴이 좀 여기 짧아 보이시는 분들은 이 끝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턱끝 필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 1cc만 가지고도 턱끝을 이렇게 모아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코 필러가 되겠고요. 코에 필러를 하는데 1cc 넘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코라고 해서 코에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짧은 실을 넣어줘서 코 라인을 이렇게 같이 만든 후에 이제 여기 콧대나 코끝이나 비주나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필러를 조심스럽게 하기는 하는데 단순히 필러만 가지고 코를 시술하진 않거든요. 코에 들어가는 필러는 1cc는 너무 많고 그 절반 용량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코 수술까지는 절대 하고 싶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여기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려요. 다만 코 수술을 해서 아예 코 모양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번째 필러는 다크서클 눈밑 필러인데요. 여기 동그랗게 이제 안화뼈가 있을 거고 이 아래쪽으로 이제 인디언 밴드나 이렇게 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얇게 펴서 옅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눈밑 필러고요. 눈에 보이는 그 얇은 선만 없앤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라인을 살짝 봉긋하게 이렇게 올려줘야 이 눈밑 꺼짐이 개선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너무 조금만 욕심내면 이렇게 웃었을 때 약간 어색해하고 좀 부해지는 느낌? 조금 덜 들어갔을 때는 효과가 없네? 라는 느낌도 드시고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필러인 것 같습니다. 5번째는 바로 주름 필러고요. 이마나 미간 라인에 있는 필러, 여기 목주름에 있는 이런 필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진피 얕은 층에 박리를 조금 하고요. 그 공간을 좀 벌려준 다음에 얇게 펴주는 필러를 좀 깔아주고, 그 위에 이제 스킨보톡스 같은 기술이나 또는 얇은 모노실 같은 실로 거기를 채워줘서 이 주름진 거를 좀 펴주는 그런 시술이 될 수 있죠. 뭐 이마 쪽, 미간 쪽 주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름 필러가 1cc 정도는 아직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만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좀 맞아주시면 그 유지 효과는 훨씬 더 오래 가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1cc의 필러로 개선시킬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오마카세라고 할까요? 그 의사 선생님을 믿고 내 얼굴에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소량 채워서 하는 필러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10cc의 필러로 제 얼굴에 부족한 부위에 다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관자가 정말 소량 꺼져 있다, 또는 옆볼이 정말 꺼져 있다, 턱끝이 조금 짧으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8cc, 10cc가 그렇게 많은 용량이 아닙니다. 오늘 보여드린 부분은 1cc로 개선이 가능한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몇 cc이냐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면밀히 상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상담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리프팅 삼촌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찡 할 때 이 찡 마지막 이 부분에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렇게 끝까지 사실은 접촉을 하고 있어야 에너지가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병원의 대표적인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 장비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에서 아주 많이 사랑받고 있었던 올리지오라는 장비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 장비인 써마지 FLX라고 하는 장비 비교해봐 드릴 텐데요. 제가 써보면서 느끼는 점, 고객들에게 어떤 부분이 이런 장비가 더 좋고 적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지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올리지오는 2020년도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고주파 리프팅 장비이고요. 써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4세대가 됐고,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 장비 중에서는 그동안의 원탑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 써마지 FLX입니다. 써마지의 경우는 이 시술하고 나면 정품 인증서를 이렇게 줍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을 좀 프라이빗하게 케어해주는 게 차이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고주파 계열의 리프팅 장비는 우리 피부 속 진피에 해당되는 층에다가 벌키한 뜨거운 열을 줌으로써 콜라겐이 변성이 되고 재합성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피부의 결이 좋아지거나 잔주름이 좋아지거나 탄력이 좋아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올리지오나 이 써마지 FLX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동일한 레이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올리지오는 사실 4세대 FLX의 전 모델인 CPT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롤모델을 해서 만들어낸 장비이다 보니, 여기 있는 이 써마지 4세대 모델과 3세대 모델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환자 얼굴에 시술을 할 때 저항값을 체크하는 단계가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 저항값을 체크해서 그 저항값으로 쭉 시술 끝날 때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써마지 FLX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항값을 체크하는 그 단계가 아예 없습니다. 한 샷 할 때마다 저항값을 다시 측정해요. 올리지도 그렇고 써마지도 그렇고, 시술할 때 뒤에서 가스가 이제 분출되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리듬감이 생기거든요. 찡 할 때 이 찡 마지막 이 부분에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렇게 끝까지 사실은 접촉을 하고 있어야 에너지가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술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올리지오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전달할 때 얼굴에 이렇게 한 샷이 찢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얼굴 전체의 온도를 좀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곡선의 시술을 하기에는 이런 올리지오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 이 올리지오 같은 경우도 전체 레벨이 8까지 있는데,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굴 때는 보통 레벨 7 정도의 에너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얼굴을 한 샷 얼굴 도장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열이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레벨을 한 4.5에서 5 정도로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써마지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적으로 무빙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샷 이렇게 도장을 찍는 샷으로만 시술을 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레벨이 8단계까지가 있어요.
써마지는 시술을 2.5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제가 써마지 업체에다 여쭤봤을 때 그쪽에서 하신 말씀은 본인들은 자동차로 따지면 슈퍼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엄청난 배기량과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낮은 출력으로만 해도 충분히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고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느끼는 통증은 둘 다 비슷해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느낌이 누가 얼굴을 핥힌다고 해야 되나? 마치 쥐어 짠다고 해야 되나? 이런 통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통증 레벨이 가장 중요한데 못 참을 정도의 통증에서 조금 아래 단계 시술을 하라고 돼 있어요. 올리지오의 경우에는 수면 마취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써마지의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고가의 시술이기도 하고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을 해야 효과를 느끼시기 때문에 통증 참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술 주기에 같은 경우도 둘 다 각각 600샷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올리지오의 경우는 그래도 한 6개월 간격으로 시술을 받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것 같고 써마지의 경우에는 1년까지도 주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마지, 올리지오 둘 다 고주파 에너지로 얼굴에 열을 주는 시술이다 보니 시술 받고 나면 초반에는 열감이라든지 얼굴이 좀 후끈후끈한 느낌이 하루 이틀 정도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초반에는 피부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차가운 쿨링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것이 단점으로 약간 건조한 느낌이 좀 드실 수 있거든요. 이 건조한 느낌이 또 며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평소보다 조금 며칠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이 건조한 감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올리지오와 써마지 차이점을 제가 시술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올리지오의 경우에는 오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얼굴에 샷이 세팅이 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끊지 않고 쭉 샷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이 되게 편해요. 이 써마지의 경우는 손으로 누르거나 발을 밟아서 해야 되고 한 샷 한 샷을 다 눌러야 돼요. 이 리듬이 안 맞거나 접촉하는 순서가 틀려지면 다시 안 나가요. 좀 많이 힘든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아무래도 이 한 샷 한 샷이 좀 더 집중을 하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고 만약에 이제 써마지가 5세대가 나온다면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렇게 오늘 이제 올리지오와 써마지 고주파 레이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일 대표적인 국내 장비와 수입산 장비를 제가 동시에 써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리지오나 그 외 국내 브랜드로 나온 고주파 장비들 최근에 한국인에 맞게 많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고민에 맞게 시술을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리프팅 삼촌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물어볼 때 이 질문 먼저 하거든요. 평당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저희 병원 인테리어를 이제 해주신 인테리어 사장님을 모시고 병원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그리고 눈탱이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에어리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3살입니다. 여기가 실평수 한 75평 정도 되죠? 그 정도 됐었죠. 네, 실평수 75평에 2층, 그러니까 4층 건물 중에 2층에 해당되는 곳이고 저희가 공사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제 생각에 한 2달 걸렸던 것 예, 같아요. 2달 정도? 네. 이제 이 사장님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왜 이 사장님과 일을 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른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개업을 앞둔 창업을 앞두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다들 그냥 주변에 물어봅니다. 사실 이 사장님은 제가 이제 마지막 좀 많이 기운이 많이 빠졌죠. 그쵸. 이제 뭐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이제 순고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파이팅 있게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이제 창업한 지 그때 얼마 되지도 않았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원장님이랑 좀 얘기가 잘 돼가지고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났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만난 사이다. 눈탱이를 맞았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오늘 해볼 건데 제가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조금 어느 정도 걸러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는 솔직합니다. 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나요? 업계 혹시 비난 다 감수하실 수 있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면 오늘부로 이제 일은 다 끊기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물어볼 때 이 질문 먼저 하거든요. 평당 얼마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쵸. 평당 얼마라는 거는 되게 구시대적인 옛날에 이제 공사하던 그런 멘트들인데 같은 평수에 어떤 것들을 마감재를 쓰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 이거 할 건데 평당 얼마예요? 그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난 여기에 뭐 어떤 걸 만들고 싶고 어떻게 꾸미고 싶고 조명은 어떤 걸 쓰고 싶고 그런 게 디테일하게 나와야지 평당 금액은 진짜 의미 없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을 할 때 네네.
어느 정도 그래도 야, 이 사람이 좀 그래도 머리에 좀 상식 있는 사람이구나. 네. 얘가 통하겠구나 이러려고 하면 평당 얼마요? 이런 질문보다는 제가 뭐 몇 평에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데 대략 어느 그렇죠. 정도 나오겠습니까? 네. 정도 하면 맞을까요? 네, 합리적인 견적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인데 내가 어떤 공간에 어떤 걸 만들고 싶고 저는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니즈대로 공사를 해주는 사람이고 자기 공간은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견적받을 때.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고객이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느낌을 원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컨셉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여쭤보시는 게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업체를 고를 때 그 업체의 포트폴리오 또는 뭐 3D 도면 이런 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가?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포트폴리오 중요하고 3D도 도움이 많이 되죠. 어쨌든 이 상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이나 경력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떤 네. 업종을 가든지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었고 그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많이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중요하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좀 요약해 보면 어쨌든 고객과 인테리어 업체가 얘기를 서로 많이 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어필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는 충분히 이해해서 구현해주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다, 그죠? 그죠. 저도 이제 만족도가 있는 게 진짜 이게 좀 나중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분이 저희 병원 길 건너편 사세요. 그래서 이분을 한 건 아닌데 뭐 얘기하다가 뭐 어디 사세요 이랬는데 뭐 병원 그냥 길 건너 사시더라고요.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분 걸렸어요, 오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약을 한다라고 가정해서 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계약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분명히 1억으로 시작했는데 1억 5천이 돼 있고 2억이 돼 있고 이런 게 사실 좀 걱정이거든요. 계약서 상에 도면이 첨부가 돼야 되고 당연히 네. 그 도면 안에 공정에 대한 마감재 리스트 당연히 견적서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 충분하게 설명이 돼 있고 소비자가 이제 납득을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요. 거기서 추가된다고 하는 거는 갑자기 없던 게 생긴다든가 사실 이게 진짜 분쟁의 요지가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사실 견적서를 진짜 디테일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견적서를 낼 때 석고보드 몇 장 들어가고 여기 마감볼로 하고 뭐 도면에 다 표기해드리고 하긴 하는데도 그래도 좀 추가금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도면을 진짜 잘 디테일하게 이제 공정 도면을 잘 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도 안 하는 현장인데 이거는 도면을 뭐 무슨 설비 도면부터 해가지고 전기 도면 할지 알지도 모르는데 네, 목공도면 인면도 평면도 계약 불발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인적 소요 비용은 이제 다 저희가 떠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견적이 더 올라가는 거죠. 2달에 걸쳐서 70평, 80평 되는 이 무의 공간을 이런 유의 공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돼요. 사람들은 그 정당한 대가와 눈탱이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SGI 서류 보증에서 하는 그게 있는데 처음 듣습니다. 네,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제일 안전한 방법은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디테일하게 이걸 뽑아주시잖아요? 그래도 몰라. 내가 볼 때는 이거 20장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괜히 25장 쓴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저도 공사를 해보니까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는 부분은 그거는 분명히 추가 비용이 든다라는 걸 서로 합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뭐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많이 봤었어요. 제가 딱 걸으라고 하는 데는 딱 그런 데가 있어요. 목공 얼마, 전기 얼마, 타일 얼마. 그러니까 그 토탈 금액만 딱딱딱딱 나오는 데가 진짜 많아요, 요새도. 그래서 견적서상에 뭐 타일이 뭐 어떤 거 들어갈 거고 몇 가까리가 들어갈 거고. 근데 뭉뚱그려서 넣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얼마 남겨먹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결국 좀 디테일하게 뽑아주시는 데가 그렇죠. 거짓말이야 눈탱이 또는 부실 시공을 할 확률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자, 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공사비를 어떻게 줘야 되나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이제 정해진 건 그 없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잔금은 꼭 확실히 이제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 다 하고 진짜 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잔금을 줘라 이런 얘기 저는 들었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한 방법인가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SGI 서류 보증에서 하는 그게 있는데 처음 듣습니다. 네, 처음 들었습니다. 예.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하여튼 뭐 선납금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 그런 거 이제 요새는 다 나와요. 서울 보증에서. 그게 가입이 되는 업체랑 뭐 계약을 한다든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A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끝나면 소위 말해서 하자 보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돈을 낸 고객이 뭐를 확인을 해야 이게 공사가 잘 마무리됐구나. 제일 그 큰 하자 중에 하나는 물 새는 거. 내가 만약에 습식 주방이나 화장실을 만들었어. 지하층이 없는 1층이 아닌 이상 뭐 지상층이야. 밑에서 하자 뭐 물이 샌대.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고, 방수할 때 제가 무조건 있거든요. 방수 작업. 인테리어 업체가 물론 잘하는 업체 선정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너무 멀리 있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업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왜냐면 AS도 진짜 중요하더라고 해보니까. 그쵸. 그런 이제 수발력이나 상황 이제 뭐 네네. 하지 않았을 때, 왜냐면 여기는 영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제가 어쨌든 1년 동안 이제 병원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드는 생각은 몇 군데 업체를 컨택을 해야 되겠죠? 3군데, 4군데 이상 이렇게 컨택을 해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나랑 얘기가 잘 통하는지, 어떤 확실한 컨셉? 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분명히 가지고 그 업체랑 얘기를 해서, 중요한 거 꼭 계약서를 쓸 때는 그냥 추가 금액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분명히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변하거든요, 100%. 그래서 계약 당시에 견적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 그 오픈 시점보다는 여유를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간단한 거라도 물어봤을 때 누군가 이렇게 와서 봐주실 수 있는 정도는 되는 업체랑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아래에다가 이 사장님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질문하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그냥 못 믿는 게 제일 큰 거야.